무슨 뜻이야? 네, 저는 사실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아직도 확실히 몰라요. 어떻게? 결혼 정식 3년 결혼이잖아. 차요? 네? 3년 차.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굴러가듯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서 확실히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주면 거기서 쪼개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요. 남편도 현영 씨 버는 걸 모르죠? 네. 그럼 퉁이네요, 퉁. 아니, 뭘 퉁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뭐 했어 물어보고 그래서 남편이 회사 갔다 들어와서 핸드폰 놓고 씻으러 들어가면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틀어서 얼마 썼나, 카드. 카드 띵동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쭉 확인을 해서 놀라운 가격이 있으면 이거 어디다 썼어?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 막 이러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 서비스를 끊어버렸더라고요. 아,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카드 문자 서비스를 끊어버려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화는 안 냈을 때 핸드폰 함부로 보다니. 화도 내고 몇 번 붙었죠. 범법행위잖아요. 또 시작했나? 이혼 사유에. 저 현대 시작했다. 현영 씨 휘둘리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끊어버려서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부터 남편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영수증 확인을 했어요. 얼마 썼는지. 궁금하잖아. 내 남편이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에 얼마 썼지? 막 이러면서 보다가 또 놀라운 가격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봤어야지. 보는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게 어디야? 아, 못 참고. 그 가게 상호 적혀 있는 거 대면서 어디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마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무슨 정류장에 들렸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어떻게 나와? 뭐 알았지? 이런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100만 원치 넣었어?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부터 퇴근할 때 주머니를 싹 비우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다 따박따박 주면서 나머지 자기의 돈을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그거를 왜 궁금해하세요? 그냥 더더군다나 본인이 얼마 버는지는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제가 거기다가 남편 핸드폰은 비밀번호 함부로 뒤져대고 지갑도 뒤지는 것 같고 뒤져 대단히요. 뒤져 보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러분 아이 낳고 뭐 하느라고 영업을 잠깐 쉬었어요. 그래서 정말 방송을. 남편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그걸로 딱 나눠가지고 생활을 알차게 해나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남편은 술이 코가 삐뚤어져라 먹고 들어와요. 애 분유가 얼만큼 먹는지 하루에 애가 분유를 몇 통 먹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쓸 때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와이프 현영 씨가 입장에서. 만약에 네. 그때 같이 돈을 벌었으면 모를까 전업주부였잖아요. 어떤 네. 그동안에는. 그동안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남편은 남편 일 열심히 한 거고 본인은 본인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무서워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신혼 초에는 남편 혼자 오로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용돈이 어디 들어간다 정도는 매너 있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지금 현영 씨는 이야, 현영 궁금하다고 씨는, 하고.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어디 쓰는지 사실 하나도 안 궁금해요. 왜요? 나도 우리 남편이 내가 어디 쓰는지 아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행적이 궁금한 분들도 또 많아요.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 궁금해요. 예. 유인경 마담님은 궁금하세요? 남편이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모르고 안 궁금하고요. 모르고. 29년째 궁금해 본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알면 이게 흐뭇해하기보다 이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 예.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자기가 벌었건 나한테 용돈을 받고 쓰는 거는 그 사람의 영역이고 제가 쓴 건 영역이고 행복해하면 그만인 거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제 제가 남편은 은퇴하고 제가 돈을 버니까 제가 용돈을 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자들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이 어디 가서 이렇게 띵동하고 오거든 제 카드 쓰기 때문에 조금 고가의 음식점에 먹으면 그렇게 얄미워요. 갈비.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신문사 일하고 방송 출연료도 알량한 출연료 돈 버는데 이 인간이 지만 먹는 것도 한 친구들한테까지 사주기까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인이 막 엄청 얻었으면 참 아무리 관대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여자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만한 백 같은 거 들고 오고 그러면 헉 이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절대 쪼잔한 남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난 정말 탈진할 정도로 바깥에 나가서 오만 수모 당하고 딸랑딸랑하면서 벌어온 돈일 텐데 그런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딸내미가 쓰는 용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요? 너무 쪄서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 남자분들은 용돈 성대현 씨는 아예 안 받고 김대현 씨 저는 뭐 제가 생활하니까 용돈을 아 받은 맞다 적이 가계부랑 없죠. 경제권을 가지고 오히려 있으시죠. 용돈을 주는 용돈을 입장이 줍니까? 되니까. 되게 그 용돈을 피곤한 줄 때는 아내가 좀 더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아시나요? 근데 뭐 그런 거 일일이 보지도 않고 어느 날 이제 뭐 가계부 한번 가져와봐 그랬더니 뭐 당황하지 않고 없어 딱 그러면 지난달에 돈을 이만큼 줬는데 어디 썼어? 떡 사 먹었다. 그냥 못하면 아예 안 먹어. 아 그러면은 본인이 쓰는 것도 그러니까 주긴 하지만 생활비를 주는 거지 용돈을 주는 건 아니죠. 일단 뭐 용돈 조금 주지만은 사실 이제 카드를 같이 쓰죠. 카드 같이 쓰는데 이렇게 카드 내역을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카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조금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10만 원 이상 되는 거 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제도 뭐 한 100개가 막 띵동 띵동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전하는데 열불은 나는데 그러니까 뭐 3만 몇천 원짜리 이거 가지고 이 티. 그러면 사면 되지. 산 거예요? 몰랐네. 몰랐어. 빌려준 줄 알았지. 그런 거를 볼 때는 좀 안쓰럽기는 하죠. 본인 거는 안 사고. 남편이 띵똥띵똥 오게 카드를 걸어놓은 것 자체가 감시하고 내 돈을 어떻게 쓰나 보고 있구나 지갑도 생각해서 뒤지면서. 아니 뭐 현영 씨 말할 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나 걸고 저희 집 사람도 가계부를 안 써요. 저는 용돈을 제가 늘 이렇게 와이프한테 생활비하고 월급을 주니까. 이건 생활비고 이건 월급이야. 생활비가 부족하면 당신 월급으로 애 학원비 내면 돼. 그럼 당신도 학원비 내는 거야. 저는 좀 합리적이에요. 아내분이 한의원에서 일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전업주부예요. 월급을 줘요? 따로 네, 안 저는 월급하고 생활비를 따로 줘요. 네, 그래서 되게 스타일이 중국 부자 같아요. 월급 따로 용돈 따로. 그리고 저는 제가 생활비를 주고 월급을 준 거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단 1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좀 독특한 케이스들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저도 이제 벌어서 생활비를 다 쓰곤 하지만 나도 그래도 당신한테 내가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로 월급을 좀 받고 싶어. 그래서 제 앞으로 아니 그렇게 이제 해야지 우리 남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딱 내 앞으로 50만 원씩만 적금을 좀 부어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하니까 엉망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생활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결혼은 한 거 맞아요? 결혼했는데 결혼 2년 후에 제가 카드를 하나 줬어요, 아내한테. 2년 만에. 자기 카드 이거. 아내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그 카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띵똥이 안 와요. 정지됐거든, 그 카드가.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아요? 성대현 씨,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최홍림 씨가 정말 나라는 잘 태어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조금 위험지대보다으면 방송 끝나고 총 맞을 것 같아요. 영옥기 씨는 용돈을 받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 뭐 집사람도 20년 넘게 전업주부니까 네. 제가 계속 주는데 용돈을 그래도 주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나아요. 저는 이제 기러기 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송금을 해버리니까 약간 처음에 얼굴 빛이 나니까. 아니 그러면은 돈을 붙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활비지만 거기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그냥 전업주부잖아요. 그럼 아내만을 위해서 쓰도록 용돈을 따로 주시나요? 아니면 그건 뭐 필요 없이 뭐 알아서 다 쓰면 되지 않나요? 한국에 있을 때도 어차피 이제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못 건드려요. 다 가니까. 예. 근데 이제 대신 알바를 하죠. 예. 강연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방송하면 부수입은 얼마 들어오는 모르죠. 가서 이제 10만 원 나왔다 이러는데 이제 더 나오고 이제 모아서 쓰죠. 그 본인 용돈으로? 그렇죠. 아내 근데 이제 용돈. 같은 남자인데 이쪽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고 이쪽은 자신의 버는 돈인데 못 건드리죠. 이러는 것들은
결혼할 때 그게 약조가 돼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 남자가 있고 이렇게 사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매달리면 이렇게 사는 거고요. 남자가 매달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격 차이고 팔자죠. 아니 근데 뭐 용돈이나 생활비를 어디 쓰는지 아까 못 물어봤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다 보면 카드 말고도 아니 왜 저런 데 돈을 쓰지 용돈을 이렇게 이해 못하는 지출도 있나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백화점을 한번 같이 갔었어요. 네. 아우 근데 같이 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아니요. 오히려 지옥에. 정 반대로 같이 갔다가 제가 깨달은 거야. 딱 갔는데 물가가. 아까 얘들은 지하하고 8층 간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잠바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등산 잠바? 그렇죠. 얘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걸 8층 가서 애를 덜컥 사주더라고요. 애 거를. 그러더니 본인 걸 또 살 줄 알았더니 내려오다가 에스컬레이터 옆에 가판대 그러면 쌓아놓잖아요. 거기서 뒤지는 거야. 아까言った 70%, 80%. 그래서 그거를 사 입는 걸 보고 이 갑자기 짠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잔소리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고도의 계산된 쇼라고 나중에 혼자 가서 뭘 리턴하고 죄송해요. 남편랑 같이 왔어요. 저 이따 같지 않아. 확실히 여자들이 소비하는 거는 엔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주로 모터가 있거나 엔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여자가 매는 백은 엔진도 없는데 굉장히 비싸잖아. 아니 백은 남기라도 하지 술은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어디서 큰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술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벌이죠. 그 다음 날도 힘들죠. 계속해서 돈은 뭐 아무것도 물건은 남아있지도 그래서 않고. 몸 안 버리려고 좋은 안주에 좋은 술 먹으려면 돈이 들어요. 이게 싼백 100개 있어봤자 명품백 하나 딱 있을 때 모든 옷에도 태가 나. 그것처럼 정말 싼 술 10번 먹으면 몸이 상한다? 좋은 술 한 번 딱 먹으면 폼도 나고 자, 안선영 주변에 군. 인식 없고 안선영 군. 형! 끝나면 난자간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현영 씨도 저 기억나요? 뭐 서울 모처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들 친구들하고 후배들 다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곳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저 허영 씨가 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진행했던 게 잠깐 있어가지고 내가 갔어. 여자들 파라다이스야. 저 여자들만 있어. 근데 현영 씨가 그 사람 많은데도 쏘더라고. 저 비싼 술을 쏘더라고. 그렇게 자기는 멋지게 저희 살다가 시댁이 엄해요. 눈치 없어. 저희 시댁이 엄해요. 아니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왜 남편은 지금 아이 친구들한테 분유 한 잔씩 올리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산 적이 있었으면서 아껴 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전업주분들도 용돈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세요? 당연하죠. 네, 저는 그렇다니까. 정말 남편들이 부인한테 주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신랑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아, 신랑은 잘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그 맞벌이는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좀 당당하게 쓸 수가 있는데 전업주들이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미안한 마음에 대해서 남편들이 당당한 마음을 바꿔주는 게 전 부부간의 의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의리 중요하잖아요. 네. 다른 얘기인데 자기가 일을 한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가져와서 생활비하고 용돈을 부인한테 주는 거하고 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 통장을 부인이 관리하면서 남편한테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주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동기라든지 의욕의 차이는 분명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카페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한 달에 아마 한쪽이 50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의 돈을 준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한테. 너 용돈 얼마 주니?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한 명이 너 미쳤어. 왜 이렇게 많이 줘? 남자는 돈 주면 나쁜 짓을 해라고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없어? 그러면서 뭐 그분들이 거기 카페에서 드시는 거는 딱 봤을 때 둘이 먹어서 제가 대충 눈짐작을 한 5만 원 이상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남편 50만 원 주는 걸 나쁜 짓 한다라고 미쳤다라고 나는 우리 남편 30만 원 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의 남편들이 과연 일을 하는 데서 어떤 의욕이나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까.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나쁜 짓을 할 사람은 돈이 그렇죠. 없어도 나쁜 짓 해요. 친구 돈을 꿔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 뭐 만 원 받아갖고 나와서 알뜰하게 뭐 삼각김밥 사 먹고 커피는 자판기에서 먹고
그러면 그분은 돈 버는 기계직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정 수준 너무 얹고 놓으면 남자한테 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따로 가외 부수입을 하든지 2, 3중을 하다 과로사라든지 해서 저는 그거는 합리적으로 왜냐면 물가 변동에 따라서 월급이 오르듯이 용도 좀 변해가기도 해야 되고요. 이 남자분들은 명함이 본인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이 번듯하면 사실 오히려 돈이 더 안 들어요. 은퇴한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직장을 다녀서 번 돈 다 주고 이제 한 20만 원씩 용돈 받아가지고 캔커피 먹어가면 진짜 호기롭게 후배한테 내 술 한번 사줄게. 또 안 하셨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재테크는 계속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돈 쓸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일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딱 멈추잖아요. 어머니들은 돈 없이 노는 요령을 너무 잘해요. 여기 이모님들 쉬는 시간에 깨알같이 누구는 찐계란 꺼내고 오이 누구는 하나만 있어도 오이 꺼내고 재밌게 막 놀아요. 엄청 재미나게 노시는데 아버님들은 일 딱 끝나고 나서 찾아준 사람 맞아.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점심값을 안 내려고 모임을 못 나가시더라고요. 못 나가시는 그 거예요. 전에 아무리 높은 자리를 했던 분도 딱 일을 안 하면 연금 받아서 연금 들어오는 게 다 그게 아니 그리고 정해져 있으니까. 임원분들이 은퇴하시면은 골프 같은 취미를 다 끊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누가 한번 초대를 해도 다음엔 또 내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부분 다 산으로 이제 몰려가서 사실은 뭐 남성분들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홍어에다가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산에 이상하게 산에만 가면은 무슨 썩은 데가 나서 난 이게 뭔 데인가 그랬더니 홍어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놓으시고 하니까 어떤 선배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자네도 은퇴를 하면은 꼭 비상금은 챙기게. 왜냐하면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뭔가 도움받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다 아내한테 맡기고 축의금을 내야 된다. 그럼 얼마냐? 그럼 뭐 한 2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아내가 말한대요. 뭘 은퇴인데 많이 내느냐. 근데 그거는 아내분은 현실적인 얘기고 이 남편분은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받은 게 있잖아요. 자기의 격을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는 뭐냐면 비자금들을 자꾸 이렇게 좀 만드는 것들이 이 좀 전수가 좀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비자금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런 선배형 말 믿고 투자했다가 쫄딱 말아먹고 지금은 투자해도 돼. 중국권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근데 사실 괜찮아. 그리고 사실 저렇게 보면요. 정말 그 미래가 다 보여요. 어떻게요? 한 20년, 30년의 미래가 다 보여요. 네네. 이경재 씨나 양재진 씨를 보면요. 미래가 저 똑같아요. 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늘 이렇게 변화가 없어. 변화 없이 저렇게 버니까. 자기 본인들 마음대로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싶고 뭐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대로 살고 저 두 대현이는 쌍대현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돼요? 궁금하다. 홍어에 먹고 등산다. 정말로. 이 대현이 홍어 싸우고 저 대현이 막걸리 둘이 싸우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둘이 막걸리 먹다 쌈부터 멱살 잡았는데도 다음날 놀 친구가 얘밖에 없어. 다시 만나. 똑같이 등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